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11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했고요. 오늘 좀 많이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39.87, 1.2% 내렸고요. 코스닥은 13포인트 내리면서 1.4%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시장을 아주 크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만 2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조 3천억, 코스닥은 2천억씩, 2,500억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분위기 좋게 이렇게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을 띄워버리니까 참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해외 증시를 좀 보자면 나스닥이 시작부터 좀 내려가더니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좀 충격적이었죠. 네, 고용시장이 시장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고용률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경제 성장이 뭔가 예상보다는 더디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이 크게 나왔고요. 다우 산업도 이제 해운 지수라든지 이런 실적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하다가 또 막판에 저렇게 내리면서 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3% 정도 하락을 했고, 오히려 중국 상해 증시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좀 했고요.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차트는 일단 고점 부근에서 걸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있다. 네, 아직 살아있다.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선과 이 3200선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 추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던졌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4월 들어서 계속 이제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4월달 옵션 만기 이후에 계속 크게 던지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고부터는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나라 5월달 옵션 만기일이고요. 공매도 이후 재개 이후에 첫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또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그 다음 날부터요. 금요일부터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분위기가 좀 갈팡질팡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에서는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단타 치면은 진짜 손해보는 장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타 수익 매매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좀 묵묵히 한 종목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힘차게 이제 V자로 반등을 할 것 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크게 내리면서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일에 대한 뭐 그런 미리 매도가 나온 것인지 목요일까지 한번 매도 포지션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증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물 한번 보면 일단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또 뭐 1.6%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수 선물 보면 엉망이네요. 나스닥 100은 또 1.3% 하락을 하고 있고 다우존스도 0.4%, 0.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독일 지수도 그렇고요. 유럽 증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조정세로 들어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한 종목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을 좀 봤다면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HMM 보겠습니다. 오늘 200원 상승해서 44,400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 뭐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참 신기합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에서 또 이렇게 막판에 또 끌어올리면서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괴물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조금 고민됐습니다. 저는 네, 분할 매도를 좀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이때처럼 조금 21선과 이격이 좀 급하게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음봉이 나오면서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을 했고 저의 첫 목표가인 1차 목표가인 5만원까지 한번 그냥 매도 없이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봉상으로는 뭐 볼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스닥 차트죠.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쭉 올랐기 때문에 정말 좋은 모습이었고 투자자는 외국인이 또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간 35만 8천 주 매도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제도 이제 130만 주로 잡혔는데요. 오늘도 110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이틀 연속 크게 매도하는 모습. 그다음에 연기금은 또 매수했고요. 계속 모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연기금은 계속 샀다. 사모펀드는 좀 팔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개인이 최근 3일 연속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어서 일단은 조금은 HMM이 상승을 멈추고 쉬어갈 타이밍이 오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워낙 이번 주에 좀 좋은 소스들이 좋은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MSCI 리밸런싱이죠. MSCI 편입 여부가 이제 5월 12일 새벽에 결정이 나게 되고요.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100%입니다. HMM은 편입이 안 될 수가 없는 종목이고 100% 편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이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적 발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전에는 실적 발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이 실적이 당연히 다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조 이상으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실적 발표 당일에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좀 무식하게 오른 배경에는 거기 실적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 예상한 실적에 비해서 더 예상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승폭이 나왔다면 주식이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HMM 지금 좀 이 3일 만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네. 일봉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월봉 그냥 뭐 계속 올라가고요. 저는 120월봉 기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 자, HMM 어디까지 올라갈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 잔고 HMM 거 잠깐 보겠습니다. HMM 공매도 잔고가 좀 줄었어요. 지금 보시면 75만 주에서 71만 주로 좀 감소를 했고요. 한 3만 주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이 공매도 거래량은 계속 이제 50만 주 안팎으로 매일매일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6일 연속 한 1000억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네, 근데 HMM이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오늘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주가를 좀 밀어 올리는 그런 세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하락할 것 같진 않은데 한번 날 잡고 좀 내리면 좀 많이 내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크게 이제 단타 뭐 스윙 이런 개념보다는 좀 장기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이 좀 수익을 많이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크게 변화 없었고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HMM의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와 외국인의 실거래 일단은 어제는 더 많이 매도한 것으로 보였지만 오늘 이제 매도량을 좀 줄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12%가 깨졌고 11.73%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대차 잔고 일단은 2,500 아이고 대차 잔고 한번 흐름을 좀 보면 일단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대차 잔고가. 그래서 주가가 좀 부담스럽게 올랐다 싶을 때는 조금 이제 분할 매도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번은 내릴 만한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내린다면 이때와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이 하락폭을 면하고
이렇게 차트가 수렴을 할 때 다시 한번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MM 한번 익절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안에 한번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익절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제가 준비를 하나 했는데 MSCI입니다. MSCI 종목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MSC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MSCI는 23개국 선진국 시장과 28개국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각국에 상장된 주식을 업종별로 분류해서 종목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SCI라는 것이 미국의 이제 모건 스탠리 이 라는 은행에서 설정하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의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요게 중요하죠. MSCI는 아시아 종합 주가 지수에서 아마 한국 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가 늘고 비중이 낮아지면 외국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MSCI에 편입이 되면 그 종목 자체에 외국인 투자자 이 유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SCI 리밸런싱이 그 지수 조정에 의해서 이제 외국인 지분이 다시 재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리밸런싱 되는 기준 날짜가 4일이 있습니다. 1년에 총 4번이 있고 올해 일정은 이렇습니다. 분기 조정이 있고 반기 조정이 있는데요. 분기 2번, 반기 2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기가 큰 대규모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분기 조정은 3월 1일에 지수 변경 적용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5월 11일에 지수 변경 발표하고 5월 28일 날 지수 변경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는 미국 시간으로 5월 11일에 발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알 수 있게 되고요. 5월 28일인데 5월 27일에 이제 외국인이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분기 조정은 이제 8월 11일에 또 지수 발표를 하고 9월 1일 날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기 또 이제 11월 11일에 12월 1일에 이렇게 변경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MSCI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신다면 다음에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제가 얘기를 한 거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미 이전 얘기라서.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정리를 좀 했던 종목들인데요.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에 두산중공업, SK바이오팜, SK케미칼이 이제 편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편출된 종목이 있습니다. 편출된 종목은 BNK 금융지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 우입니다. 그래서 반기 MSCI 리밸런싱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대규모 조정이기 때문에 과연 그 종목들, 편입된 종목들과 편출된 종목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편입된 종목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MSCI 편입 리밸런싱 이후 12월 1일 이후 주가는 자 이와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24% 하락했고요. SK바이오팜은 10% 하락했고요. SK케미칼도 12%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이 제가 리밸런싱이 일어난 이후 12월 말에 제가 정리를 했던 종목들이고요. 보시면 12월 달에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매도가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편출된 종목 있죠. 편출된 종목들은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HMM의 이 매도를 5월 28일 전으로 5월 27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편입될 종목이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러면 저번에 편입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자, 11월 30일이었죠. 네. 그때 보시면 오르긴 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보시면 요때 이제 11월 13일쯤에 11월 11일에 아마 이 발표를 했을 거예요. 편입 여부에 대한 발표를 했을 거고 근데 편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주가가 올라 있고 편입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그 고점을 뚫으면서 11월 30일쯤에 마무리를 좀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그 이후에는 리밸런싱 이후에는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자, 그 다음에 SK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SK케미칼도 11월 30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때 작년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11월 30일이 요때입니다. 11월 30일 요때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월 11일 그때가 이제 발표 날인데요. 그 날에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SK케미칼도 그 전에 주가가 좀 올랐고 오히려 발표가 나고 이후에 리밸런싱까지 네,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좀 갇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팜 한번 볼까요? 바이오팜은 조금 다른데요. 바이오팜은 네 끝까지 이제 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 개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하나는 그냥 올라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저는 HMM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두산중공업처럼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 내리기 전에 좀 매도를 해서 내린 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 최근에 지금 계속 하락장에도 이렇게 밀어 올리는 모습이라면 네, 좀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오늘도 주의 종목이었고 내일도 주의 종목이 되게 됩니다. 지금 뭐 스팸 공격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좀 지저분하게 흘러가네요. 아무튼 내일 주가나 이번 주 안에 저는 좀 이 HMM의 향후 주가가 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발표가 났는데도 음봉이 뜨면서 내린다. 그렇게 되면 네, 좀 더 하락을 주면서 21선까지도 하락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이제 네, 일자로 이어가죠. 보시면 43,000원 정도를 지켜주면서 이 라인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를 또 형성하면서 옆으로 기어간다 싶으면 또다시 이제 크게 큰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1조 이상 나올 거라고 분명히 다들 그렇게 예상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서 뭐 1조 5천억에서 2조 사이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주가가. 근데 뭐 요 언저리로 나온다. 1조 뭐 2천억, 1조 1천억 정도 나온다 하면 뭐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MSCI와 실적 발표가 났음에도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요때와 같은 잠깐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HMM을 아주 오랫동안 들고 가실 분들은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제 하이브리드형으로 네, 잠깐 익절했다가 잠깐 익절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실 분들은 조금 주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만 좀 잘 이용을 해도 수익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좀 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세 상승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MSCI 종목에 대해서 좀 보면서 같이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SKC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별로 오르진 않았어요, 많이. 근데 SKC도 크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크게 받았다 다시 올라긴 했는데 일단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편입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주목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HMM은 영업 이익 대비 네, 1조 이 1분기 실적이 나오면 대충 연간 실적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4조 이상 나온다.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나도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들고 갈 만하다. 그래서 6월에 전환사채에 의해서 잠깐 이제 뭐 차익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 전환사채를 전환을 했다가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바로 이제 포스코나 이런 대기업에 넘기는지 그런 것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주의를 좀 하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월 27일 전에는 HMM을 익절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일단 주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